안녕하십니까. 이제 또 에어컨 트는 시절이 돌아왔죠? 자, 그래서 이제 요즘 특징이 원래 그래요. 히터 끄고 바로 에어컨 틀어야 돼요. 자, 시절이 그렇습니다. 자, 보시고, 지난 월요일, 이번 주 하여튼 좀 더웠죠? 그래서 이제 아침마다 망설였어요. 조끼를 입을까, 벗을까. 근데, 이들 벗으면 또 추워요, 학원 가면 또. 그래서 이제 입고 왔다가, 1교시 하고 벗어요. 못 참겠다. 그러다 이제, 어제부터 벗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웃도리를 이제 위에 마이를 언제 갈아입을까 망설이는 중이에요. 자, 날이 나면 걱정이에요. 자, 보시고 이제 우리 그 3장 이제 보고 있는 중이죠. 자, 근데 하는 말인데 3장이 제일 어려워요. 보셔야 돼요. 보시고 또 하나 특징은 이제 우리 법 과목 특징이고요. 3장을 잡아놓으시면 뒤에 4장, 5장은 좀 편해요. 3장 반복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수업은 이렇게 될 거예요. 이제 요거 제3자라는 게 하나가 남았고요. 그 다음 이제 서류 파트. 서류 파트가 조금 내용이 많습니다. 많고. 그 다음 이제 신청호 절차 보고, 여기까지가 이제 총론 파트예요. 총론. 그 다음 이제 4장, 5장이 강론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수업은 일단 총론을 한번 잘 들어보시고, 강론 파트는 시험 나오는 거 위주로 자꾸 보시면 돼요. 다 볼라 쓰지 마시고. 자, 그래서 일단 책은 한번 펴보시면, 자, 그 이제 지난주에 단독 신청까지 딱 수업을 나갔고요. 오늘은 이제 거기 85페이지 85 볼 차례죠? 자, 보세요. 자, 일단 보시면 이제 제목이, 자, 보세요. 일단 기본이 여기에요. 우리가 갑과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칙은 갑과을이 공동 신청해야죠. 원칙 공동이고, 그래서 이 공동 신청은 각종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 의무자를 구별하셔야 돼요. 가장 기본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다음 시간에 또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와 같이 이제 단독 신청 종류 봐야 되고, 또 하나가 이제 판결에 의한 등기 나왔고, 그 다음 여기에요. 이제 제3자. 자, 보세요. 우리 흔히 하는 말. 여기 왜 제3자예요? 왜 제3자야? 우리 싸울 때 맨날 그러죠. 야, 제3자는 빠져. 왜 제3자? 권리자, 의무자, 왜? 3자. 그래서 보시고 이제 여기는 이제 종류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제목이 포괄 승계에 의한 등기 하나. 이 명칭 보셔야 돼요. 그 다음 이제 대위 등기가 있는데, 대위란 말은 대신하여 그 말이죠. 대위 등기가 대표가 5가지, 이렇게 5가지고, 첫 번째가 채권자 대위 등기, 두 번째 구분 건물, 세 번째는 건물의 멸실 등기, 그 다음 신탁과 수용. 그래서 이제 이 신탁 수용은 나중에 강론 내용이니까 오늘 제목만 앞에 나온 4가지 정확히 이제 하셔야 돼. 용어 정의 위주로. 또 하나 특징 말씀드리면요, 이 파트는 특징이 이제 그거예요. 우리 시험 보러 하면요, 단독 문제는 거의 안 나왔어요. 지문 정도 나오다가 작년에 이제 단독 문제가 2개 나왔어요. 작년에 요 시험 나왔어요. 포괄 승계인 하나. 그럼 이제 채권자 대위 등기. 그래서 올해 시험은 단독 문제는 아닐 것 같고 지문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할게요. 자, 첫 번째는 요거 해보세요. 이제 포괄 승계인. 자, 앞으로 이제 명칭을 주의하셔야 돼요. 자, 포괄 승계인 그러면 자,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좀 권리가 좀 포괄적으로 승계가 돼야 되겠죠. 자, 앞으로 이제 포괄 승계인 나오면 그거 떠올리세요. 상속이. 자, 아버지가 사망을 딱 하면 아들한테는 아버지의 권리만 넘어와요? 권리 의무가 다 넘어와요? 권리 의무가 다 넘어온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 상속인이 포괄 승계인이에요. 이제 명칭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하나 지금 보세요. 이 제목이 지금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예요. 요거는 좀 비교할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명칭이 2개 나왔어요. 앞에 나온 거는 상속 등기고, 이렇게. 뒤에가 이제 상속인에 의한 등기. 상속인이 다른 말로 포괄 승계.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좀 개념을 잘라 놓으셔야 돼요. 앞에 거는 상속 등기, 우리가 보던 거. 뒤에가 이제 상속인에 의한 등기. 또 다른 말로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예요. 여기서 첫 번째 보세요. 자, 상속은 많이 봤죠. 아버지는 갑이고 아들이 일이다. 아버지가 사망을 하면 아들 을한테는 아버지의 권리만 넘어와요? 권리 의무가 다 넘어와요? 권리 의무가 다 넘어온다. 그래서 이제 상속인이고. 자, 그럼 문제는, 자, 을은 등기해야 소유자, 등기 안 해도 소유자. 안 해도 소유자. 근데 을은 언제는 등기해야 한다? 처분하려면 등기해야죠. 그럼 이제 갑으로부터 을 앞으로 등기해야죠. 등기할 때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이렇게 했고. 이제 등기 원인이 뭐다? 상속이죠, 상속. 설마 등기부에 사망으로 쓰지 않을 거 아니에요. 등기 원인이 상속. 그래서 이게 상속 등기. 우리 맨날 보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랑 구분하셔야 돼. 자, 그 다음 보세요.
요 조금 이제 그림이 달라졌어요. 자, 보세요. A와 C가 부동산에 대해서 뭘 했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그럼 매매 계약 체결했으니까 이제 C 앞으로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죠. 자, 근데 문제는 A가 등기 안 하고 있다가 A가 사망했어요. 등기 안 하고 있다가. 그러면 A가 사망했다 하면 A가 C한테 등기할 의무는 아들 B한테 상속, 소멸. 상속. 그럼 이제 이렇게 했죠. 아들 B가요, 자기 앞으로 이제 상속 등기를 하고 다시금 등기를 넘겨야 돼요. 문제는 요 C랑 계약한 사람은 누구? A죠. 이렇게 하니까 실체한 게 안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안 하고 이때는 어떻게 한다? 요 상속인이 A로부터 C 앞으로 등기를 바로 넘길 수 있어요. 요게 뭐다? 이게 이제 상속인에 의한 등기겠지.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잘라야죠. 다시 그래서 앞에 나온 그림은 제목이 뭐고? 상속 등기. 또 그렇게 해요.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이렇게. 뒤에 게 뭐다? 상속인에 의한 등기. 다른 말로는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라고 부릅니다. 이제. 그럼 이제 구분해 볼게요. 자, 첫 번째 한번 보세요. 상속 등기할 때 상속 등기는 공동 신청, 단독 신청. 이거는 단독 신청. 그래서 이제 상속인에 의한 등기. 이거는 공동 단독. 이거는 공동 신청. 왜? A 대신에 B와 C가 같이. 또 이제 상속 등기할 때 등기 원인은 뭐다? 상속이죠. 상속. 그래서 이제 A로부터 C 앞으로 등기한다. 등기 원인은 매매가 되겠죠.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 또 하나는 상속 등기할 때 우리 상속 등기 해야죠. 그럼 우리요. 상속 등기할 때 등기 원인 정보가 뭐예요? 자, 보세요. 우리 흔히 등기 원인 정보는 무슨 계약서죠. 근데 상속 등기는 계약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요거는 자기가 상속인임을 증명하면 되겠죠. 이제 우리 상속인 나온 소리는 뭐?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 사망진단서에 내가 아들이다 쓰여 있어? 그런 거 없어.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 여기 보세요. A로부터 C 앞으로 등기한다. 등기 원인은 매매. 그럼 여기는 등기 원인 정보가 뭐예요? 여기는 이제 무슨 계약서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 가지고 잘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고 뭐 하나 줄만 긋게요. 자, 85페이지. 그 제목 보세요. 3번에 1번. 포괄 승인에 의한 등기. 거기서 의를 줄여주세요. 의. 등기 원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꼭 그렇게 와야 돼요. 뭔가 문제. 여기는 포인트가 상속 전에 뭐가 미리 있었다? 계약이 먼저 있었다 그 말입니다. 계약이 있었고 이제 등기 안 하고 있다가 사망했을 때. 자, 그 다음 이제 보시고 그 다음 장 가보세요. 그 그림 이제 그려놨으니까 그 그림 잘 훑어보셔야 돼 이제. 밑에 박스 보세요. 자, 첫 번째 밑에 있는 박스. 상속 등기할 때 등기 원인은 뭐다? 상속. 그럼 이제 자, 포괄 승인에 대한 등기할 때 등기 원인은 거기는 매매. 법률 행위가 될 거고. 자, 두 번째 상속 등기는 공동 단독. 상속은 단독 신청. 그럼 이제 포괄 승인에 의한 등기는 그거는 공동 신청. 자, 그 다음 이제 등기 원인 정보. 상속 등기할 때 등기 원인 정보는 뭐다? 그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 상속인인 거 보여줘야 되니까 이렇게. 그럼 이제 포괄 승인에 의한 등기. 그거는 이제 등기 원인 정보가 그 이제 계약서 이렇게 있겠죠. 계약서. 그 다음 칸도 한번 볼게요. 등기필 정보.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상속 등기할 때는 등기필 정보는 첨부해요, 안 해요? 첨부 안 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등기 의무자가 없어요. 첨부할 필요가 없다 됐고. 여기는 보세요. 이제 요 아들 B가 바로 그냥 A로부터 C 앞으로 등기 넘겼죠. 요때는 이제 그럼 요 상속인 얘는요. 요 C한테 등기필 정보를 줘야 돼 말아야 돼요. 공동 신청 등기죠. 그다음에 이제 A 거를 넘겨줘라 그 말입니다. 공동 신청이니까 서류는 똑같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시험 나오면요. 요거 개념 물어보고 나와요. 아니면 양자 비교하는 거. 그래서 앞에 거는 상속 등기고 뒤가 이제 상속인에 의한 등기. 요 상속인 대신에 무슨 말 집어넣어요? 포괄 승계인 이렇게 하면 돼. 권리를 포괄적 승계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뭐 개념 하나 딱 잡아놓으시면 되고 뭐 세부사항까지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용어 정의 꼭 보시고 이제 하나 끝났고요. 그 다음 이제 대위 등기 나와야죠.
자, 대위 등기에서 또 이제 크게 세 가지 이제 위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이제 세 가지. 자, 첫 번째가 이거. 첫 번째는 채권자 대위 등기. 자, 민법 시간에 채권자 대위권 공부했죠. 그게 이제 등기로 들어오면 채권자 대위 등기 이렇게 있죠. 두 번째가 이제 구분 건물. 구분 건물 등기할 때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건물의 멸실 등기도 있고. 이렇게. 그럼 신탁가 수용은 강론 시간. 자, 보시고 이제 그러면 그 세 가지예요. 자, 사건 보세요. 첫 번째 채권자 대위 등기. 자, 사건. 자,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매매. 을이 갑에게 대금을 줬어요. 자, 근데 문제가 아무리 기다려도요, 을이 등기를 안 해요. 을한테 물어봤어. 너 왜 등기 안 해? 그랬더니 우리 씨구튼이 그래요. 예, 채권자가 100명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을한테 채권자가 100명 있대요. 쟤 뭐예요? 잘 나가는 빚쟁이. 자, 보세요. 명색이 지금 잘 나가는 빚쟁이에요. 마음에 드는 토지가 있어요. 사가지고 을 앞으로 등기하면 어떻게 돼? 이제 가만히 안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요리요 등기 안 하고 버티기는 중이에요. 근데 문제는 을한테는 채권자가 병이 있어요. 얘가요 둘이서 계약하는 걸 봤어요. 그 문제는 자 보세요. 둘이서 매매계약 체결했죠. 등기는 갑으로 남아있죠. 그럼 병이 가서 갑맹이 본다 이거 압류하면 돼요 안 돼요? 압류가 안 되지. 아직 누구 거니까? 갑 거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병이 맨날 이제 물 떠놓고 빌어. 을 등기해라 등기해라 맨날 빌어요. 근데 문제는 을이 끝끝내 등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얘가 이제 살짝 맛이 갔어요. 열받았어 이제. 병이 딱 가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합니다. 자 보세요. 자 등기를 누가 신청했어요? 병이 왔어요. 근데 얘 없어요. 등기 권리자 의무자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계약은 둘이 했으니까. 그럼 등기소가 네가 왜 왔니? 각하처분 딱 때려버리면 오히려 국가가 이렇게 악질 채무자를 보호하는 꼴이에요. 이 경우에 이제 병이 채권자임을 증명하면 등기를 받아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죠. 누가 보호되니까? 채권자 보호되니까. 이렇게 표현해 보세요. 이 채권자 대등기는 이렇게 해야 되죠. 채권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채무자 명의의 등기를 신청한다. 그러면 신청은 누가 했어요? 채권자가 했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누가 앞으로 등기해요? 갑에서 을 앞으로. 포인트죠. 뭔가 포인트는 병이 그 물건 놔줘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나와야 돼. 다시 해서 이제. 저 채권자 대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채권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채무자 명의 등기를 신청하는 것. 이게 뭐다? 이제 채권자 대위 등기. 그래서 이제 중요한 을 앞으로 등기해달라 그 말이에요. 을 앞으로 등기하고 요거를 뺏어오는 거는 자기 등기죠. 이건 대위가 아니지. 그래서 포인트. 갑으로부터 을 앞으로. 첫 번째고. 자, 두 번째는 이런 사건 어떤가 보세요. 을 앞으로 이제 이렇게 등기된 토지예요. 을 앞으로 등기된 토지. 요걸 을이 A한테 팔았어요. 매도. 그럼 이제 A 앞으로 무슨 등기? A 앞으로 이제 소유권 넘어가야죠. 자, 근데 문제는 요 을이 A한테 등기 안 하고 버티고 있어요. 등기 안 해주고. 그래서 또 병이 딱 보니까 또 A가 불쌍하잖아. 그래서 이제 병이 딱 왔어요. 빨리 을로부터 A 앞으로 등기해줘. 라고 신청을 딱 하면. 요 등기는 받아줄까 말까요? 자, 보세요. 을의 부동산이 A로 넘어가면 병한테는 유리한 경우, 불리한 경우. 이런 등기는 받아주지 않죠. 그럼 다시 보세요. 을 채무자예요. 그럼 채권자 대위 등기는 채무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는 등기는 받아주자 말자. 받아주지 말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반대로 뒤집어서 채무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 받아줘요 말아요? 받아주지. 또 을의 토지가 지목 임야예요. 임야를 현재 대로 쓰고 있어요. 보세요. 임야를 대로 쓰고 있으면 을은 무슨 등기해야죠? 이게 이제 정확하게 토지 표시 변경 등기해야지. 근데 을이 안 하고 있어요. 그럼 병이 신청하면 돼야 안 돼? 자, 병 봐요. 병에 을의 토지가 지목이 임야가 좋아요? 대가 좋아요? 대가 좋아. 신청하면 받아줘.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야 돼. 이 대위 등기는요. 채무자가 등기 의무자로서 신청할 등기는 안 받아줘요. 그럼 반대는 된다 그 말이지. 그래서
채무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 채무자 권리에 영향이 없는 등기는 받아줍니다. 그렇게 나왔고요. 그 지문이고, 거기가 이제 대위 등기 대상. 자, 또 하나. 지금 병이 신청했다 했죠. 그럼 등기소 보세요. 등기소. 병의 등기를 받아준 이유가 뭐예요? 병이 뭐니까? 채권자니까. 그럼 얘는 등기 신청할 때 자기가 채권자임을 증명을 해야 돼 말아야 돼요. 해야 되죠. 그래서 채권자 대위 등기할 때는 이렇게 해야 돼요. 이 병이요. 대위원인을 증명서면을 첨부해야 돼요. 대위원인 증명서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하나만 더. 자, 우리 흔히 보세요. 흔히 이제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누가 등기를 신청하죠? 을이 신청하죠. 자, 그럼 보세요.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을 앞으로 소유권등기할 때는 등기 신청은 누가 했고? 을이 했고. 그럼 등기소는 누가 앞으로 등기했어요? 을 앞으로. 그럼 이제 뭔가 하면 대부분 등기는 등기 신청인, 등기 명인이 일치 불일치, 일치예요. 그럼 이제 등기하고 나면 등기소가 을 앞으로 등기했으니까 을에게 뭐 줘요? 등기필 정보를 주겠죠. 자, 근데 여기서 문제. 채권자 대위 등기는 신청은 누가 했어요? 채권자가 했죠. 누가 앞으로 등기했어요? 채무자 앞으로. 그러면 중요한 게 채권자 대위 등기는 등기 신청인, 명의, 양자가 일치 불일치, 불일치. 중요한 거는 채권자 대위 등기하고 나면 등기필 정보는 작성한다 안 한다? 안 한다예요. 왜? 등기 신청인, 명의인, 양자가 불일치하니까. 그래서 저 정도가 이제 주요 지문들이에요. 책에 주로 한번 볼게요. 자, 86. 그 채권자 대위. 자, 의 보세요. 그 기업번의 의. 자, 제 앞에 채권자가 딱 나와 있고, 채권자가. 그 뒤에 가서 자기의 이름으로, 그럼 이제 채무자 명의의 등기를 신청하는 것. 오케이. 그래서 대위 등기는 신청은 누가 했고? 채권자가 했고. 누가 앞으로 등기한다? 채무자 앞으로. 그거 딱 잡으셔야 돼요. 의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번에 대위 등기 대상. 거기서 이제 두 번째 줄 중간에 심표 다음에 줄 그으세요. 채무자가 등기 의무자로서 신청할 등기는 대위 신청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거요. 채무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는 건 신청할 수가 없다. 요거를 반대로 뒤집어서 채무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는 것 또는 채무자 권리에 영향이 없는 것 그거는 받아주자 말자. 그거는 받아주자가 된다고. 하나마다 외우는 거예요. 의무자 되는 거. 그럼 이제 대위 신청 절차에서는 다른 거 별 문제 없고요. 디귿의 B번 첨부정보 있죠. 거기서 그 끝에 두 번째 줄 끝에 줄 그으세요. 두 번째 줄 끝에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해야 한다. 이제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죠. 요거예요, 이제. 요게 뭔가 하면 병이 이제 채권자임을 증명해라 그 말입니다. 이제. 자, 그런데 다시요. 가로 속에 요거는 보세요. 자, 매매계약서 채용증 중 사서증서도 가능돼 있죠. 사서증서도 그 말은 공정증서는 당연히 되는 거고 사서증서도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예요. 을병환의 차용증, 매매계약서 다 받아준다 그 말입니다. 됐고 그럼 또 이제 자 미음의 B번 별표. 미음의 B번 채권자 대위 등기 경우에 대위 채권자에게 등기필 정보 통지를 요하지 않으며 요 중요해요. 그래서 중요한 게 채권자 대위 등기하고 나면 등기필 정보는 작성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요거 하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등기는 보세요. 등기 신청인, 명의인, 양자가 일치하죠. 일치하니까 그때는 등기하고 나서 을에게 뭘 주는 거예요? 등기필 정보를 주는 거예요. 권리자니까 주고. 근데 여기는 문제가 채권자 대위 등기는 등기 신청은 누가 했고? 채권자가 했고. 그럼 누가 앞으로 등기했다? 채무자 앞으로. 양자가 일치 불일치. 그래서 이때는 등기필 정보는 작성한다 안 한다? 안 한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 그럼 보세요. 그럼 을과 병 이 둘이요. 등기된 거는 나중에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알아야죠. 그래서 그 뒤에 줄 그세요. 그래서 그 뒤에 자 채무자에게 등기 완료 통지서를 송부한다 돼 있죠? 등기 완료 통지서. 여기 채무자에게 돼 있죠? 그 또한 밑에 하나 쓰실래요? 채권자도 줘요. 채무자만 주는 게 아니고 채권자도 줍니다. 둘 다 등기된 거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법에는요.
이제 을에게 주라고 돼 있어요. 근데 실질상으로는 병에게도 같이 줍니다. 그래서 채권자, 채무자 둘 다. 그래서 작년 시험에 이 문장이 정답 지문이었어요. 채권자 대위 등기를 격려한 경우 채무자에게 등기필 정보를 송부한다. 그렇게 나오면 X. 안 만드니까 처음부터. 그래서 일단 대위 등기 이렇게 한 세 문장 딱 보시면 되고요. 세부사항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이제 구분 건물 볼게요. 또 구분 건물 그럼 뭐죠? 아파트고. 자, 이제 또 사건 보세요. 아파트 101동 딱 지어서 다 분양 끝났어요. 자, 분양 끝났다. 다 이제 입주했죠?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새 건물 져서 입주했어요. 그럼 제일 먼저 이제 뭐 해야죠? 소유권 보존 등기하죠. 근데 문제가 보세요. 자, 101동인데 101호, 201호, 301호 이 세 집은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 싶대요. 그럼 나머지 얘들은 안 하겠대요. 문제 요거예요. 그러면 1동 건물에서 일부는 보존 등기 하지 말자 편이 갈렸어요. 그러면 이 101동 여기는 자 보세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다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자 문제. 등기는 신청주의죠. 신청주의란 말은 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하기 싫은 사람들은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아파트는 101동에 하나의 건물이죠. 그게 문제이지. 자, 그럼 문제는 보세요. 일단 등기를 하겠다는 사람들 못하게 막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문제. 구분 건물에서 일부가 보존 등기할 때 이건 막을 수가 없죠. 그럼 나머지 건물 얘들은 이제 등기부를 다 만들어야 돼요? 안 만들어야 돼요? 자, 보세요. 다 만들려고 하니까 신청주의 위반이죠. 신청 안 할 거리도 있으니까. 근데 아예 안 만들면 1등기 기록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등기부를 다 만들기도 참 뭐하고 안 만들기도 뭐하죠. 언제나 중립을 지켜야지.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구분 건물에서 일부가 보존 등기할 때 나머지 구분 건물에 무슨 등기? 그렇지. 표시의 등기, 표제부 등기. 그거를 이제 요 사람들이 대신 신청해줘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101동 외관은 한꺼번에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그 포인트에 이제. 그래서 책 줄글게요. 옆에 가서 이제 87페이지 기억번. 요 기억번. 1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 일관에 관해서 줄으세요.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일부의 보존 등기예요. 자, 구분 건물의 소유자는 1동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 건물의 소유를 대위 동그라미 치고 대위하여 그 뒤에 이제 무슨 등기를?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표시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요거 이제 우리 시험 단골 지문이고요. 자, 들어보세요. 앞으로 시험 보러 가시면요. 그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와요. 구분 건물에서 일부가 소유권 보존 등기 할 때 나머지 구분 건물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 있다. OX, X. 지금 자 이렇게 해서요. 나머지 구분 건물에 보존 등기를 그랬어요. 보존이 아니고 표시 등기만, 표시 등기. 그래서 그렇게 해야 101동 외관은 한꺼번에 다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기억번 잘 보셔야 돼. 주요 지문. 여기서 이제 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머지 구분 건물에 무슨 등기? 표시의 등기. 그래서 적어도 표제부는 한꺼번에 다 만들어라 그 뜻입니다. 그 다음 이제 건물의 멸실 등기. 자, 보시고 이제 이 건물 멸실도 조금 특수한 경우예요. 자, 요것도 이제 사건 보세요. 자, 이런 거 어때요? 토지는 값거, 건물은 을거. 이렇게. 토지 건물이 소유자가 달라요. 근데 어느 날 을의 건물에 불이 났어요. 건물이 이제 다 타고 없어졌다. 무슨 등기 해야죠? 멸실 등기. 원칙은 누가 해야 돼? 을이. 건물 소유자가. 얼마 이내? 무엇이라고? 1개월 이내. 잠시 후에 나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요. 자, 을이 얼마 이내? 1개월 이내. 근데 문제는 보세요. 지금 을의 건물이 다 멸실했죠. 그럼 뭔가 하면 이 을의 원칙은 1개월 이내에 멸실 등기를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을이요. 1개월 내에 멸실 등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1개월 지나버렸어. 그럼 어떻게? 을이 안 하면. 자,
그럼 갑이 와야 되겠죠? 자, 다시 이제 요 갑을 잘 봐야 돼. 갑을 뭐라 불러요? 땅 소유자가 뭐야? 땅 소유자가 좀 멋있게 말하니까. 자, 갑 뭐라 불러요? 건물 대지 소유자의 대위 신청 이한 거야. 다시 갑을 뭐라 부른다? 건물 대지 소유자의 대위 신청. 얼마나 있어 보여. 그래서 5번, 3번 줄거주세요. 이제 거의 줄거나세요. 저 이제 갑을 뭐라 부른다? 건물 대지 소유자의 대위 신청. 그럼 이제 신탁 수용은 뭐 별 이제 제목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하세요. 일단 요만큼이에요. 그래서 이제 얘들은 특징이 올해 시험 보러 가면요 지문으로 이제 또 나올 겁니다. 이렇게 이제 쫙 읽어보셔야 돼. 됐고. 그럼 하나 더. 그 3번에는 보세요. 대리인 나와 있죠. 자, 이 글 하나 보세요.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우리 흔히요 등기는 누가 하러 가죠? 갑과 을이 직접 가요? 주로 누가? 법무사가 가는 거지. 법무사가 이제 뭐다? 법무사가 이제 대리인이에요. 근데 문제는 보세요. 법무사는 지금 갑의 대리인 겸 을의 대리인이죠. 자, 민법상 대리는 쌍방대리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법무사는 왜 쌍방대리해? 법무사니까?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자, 이유. 자, 떠올라야지. 민법 124조. 자, 대리는 자기계약 쌍방대리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채무이행에 준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갑에서 을 앞으로 등기하는 거. 이게 채무이행에 준하는 행위예요. 이게 할 수 있어, 원칙적으로. 그래서 그 줄만 걸어놓으세요. 2번. 자, 자기계약 및 쌍방대리 가능. 저 제목 중이에요. 자기계약 쌍방대리 가능하다. 뭐 그리고 뭐 대리인 파트는 별 문제 없고. 자, 그 밑에 이제 양가로 4번에 신청 의무 별표 3개. 등기 신청 의무. 자,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고요. 자, 이렇게 이제 기억하세요. 자, 등기는 신청주의죠. 신청주의는 무슨 뜻? 신청주의란 말은 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신청주의니까 사람들이 등기를 잘 해요, 안 해요? 잘 안 해요. 그래서 법에서 등기 의무를 정했어요. 꼭 등기해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가 요 법률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개는 부등법, 한 개는 부등법이고 또 하나는 부특법. 요 부특법이 그거예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이렇게 됐고 이제 달라요. 첫 번째 이제 부등법에는요. 자 보세요. 표시 등기 의무가 있어요. 토지 표시와 건물의 표시 둘 다 얼마의 의무 기한이 있다? 1개월의 의무 기한이 있다. 줄 긋고. 그래서 이제 부등법에는 토지 표시와 건물의 표시 둘 다 신청 의무 기한이 얼마? 1개월의 의무 기한이 있고. 자, 근데 보세요. 1개월 의무 기한이 있죠. 근데 혹시요, 이 중에 갖고 있는 토지나 건물에 표시 변경 등기 해보신 분? 아무도 안 했죠. 왜 아무도 안 했어요? 과태료가 없거든. 과태료가 없어요, 둘 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거야, 이거. 그래서 이제 등기법은요, 등기법에는 어떤 등기 의무가 있다? 토지 표시와 건물의 표시. 의무 기한이 얼마? 1개월. 특이하게도 과태료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등기 안 하는 거야. 옆에 하나 적어놔요. 과태료 X. 이렇게. 부등법에는 과태료 없습니다. 그럼 두 번째, 부특법. 이제 부특법은요, 소유권 등기를 규제하기 위한 입법이죠. 그래서 이제 부특법에서는 소유권 등기 의무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요거 이제 60일의 의무 기간이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60일은 누구나 다 알아요. 문제가 누구나 다 아는 거 시험 내요, 안 내요? 시험 안 내요. 그래서 이제 60일인데 그게 시험 나와야 돼. 기산점이. 그래서 첫 번째, 자, 쌍무계약. 쌍무계약은 60일인데 언제부터? 그 이제 그래죠. 줄으세요.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반대급부 이행 완료돼 있죠? 그래서 그게 다른 말로 뭔가 하면 잔금 지급일로부터. 잔금이 이제 반대급부니까 그렇게 됐고. 두 번째는 자, 편무계약. 편무계약도 이제 60일입니다. 근데 언제부터? 그 이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그래서 특징 말씀드릴게요. 60일은 누구나 다 알아요. 요즘은 요게 시험 나와.
기산점. 다시 쌍무계약은 60일인데 언제부터? 반대급 비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그럼 편무계약도 60일. 언제부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그래서 기산점을 정확히 아셔야 돼. 됐고. 그럼 또 있어요. 소유권 보존 등기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돼. 내가요, 건물을 처음 지었어요. 그럼 나는 등기해야 소유자, 등기 안 해도 소유자. 안 해도 소유자죠. 그럼 보세요. 이 소유권 보존은 원칙은 신청 의무가 없어요. 없고, 자, 잘 봐요. 원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내가 건물에서 살고 있다가 나중에 미등기 전매할 수 있죠. 그때 이제 의무가 나오는 거예요. 미등기 전매할 때. 문제. 요 짚어 한번 보세요. 이것도 조금 잘라놨어요. 계약 전에 등기가 가능한 경우와 계약한 후에 등기가 가능한 거. 이걸 잘라놨어요. 이게 말이 좀 어려워요. 자, 다시요. 자, 계약 전에 등기 가능했다. 이게 뭔가 하면 내가 건물을 내가 이제 완성을 시켰죠. 내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한 1년쯤 지난 후에 내 건물을 이제 미등기 전매할 수 있죠. 그 이후에였지. 계약 전에 등기가 가능했다 그 말이지. 그럼 이때는 보세요. 내가 건물을 완성시켰고 1년 후에 건물을 판다. 그럼 미등기차로 이때는 보세요. 건물을 완성한 날로부터 계약한 날로부터 언제? 그렇죠. 당연히 계약한 날로부터 해야지. 최소한 얼마는 줘야 한다? 60일은 줘야 한다 그 말이니까. 이 뜻이 있어요. 여기 이제 계약한 날로부터고. 또 이제 보세요. 계약한 후에 등기가 가능해졌어요. 그럼 내가요. 건물 한 반 정도 지었어요. 근데 그 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그 후에 건물이 완성이 됐죠. 그때는 언제부터? 건물이 완성된 날로부터. 뭔가 하면 최소한 얼마는 줘야 한다? 60일은 줘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보세요. 이제 계약 전에 등기가 가능했으면 언제부터? 계약한 날로부터. 이때부터. 최소한 얼마? 60일은 줘야 되니까. 두 번째는 계약한 후에 등기가 가능해졌으면 이거죠. 계약한 후에 건물이 이제 완성이 됐더라. 이때는 언제부터? 등기가 가능한 날로부터. 기산점을 정확히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체크 한번 보세요. 자, 보존 등기. 자, 거기 볼까요? 등기를 신청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아니한 채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게 언제부터?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그 뒷달라 계약을 체결한 후에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자, 이거요. 기본 취지는 뭔가 하면 적어도 얼마는 줘야 한다? 60일은 줘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보시고 이제 우리 시험 특징이에요. 이제 그래서 여기 등기시험 의무조항 여기가 이제 올해 하나 나올 차례예요. 자, 왠가하면 현재 보세요. 이 파트가요. 우리 시험에 20회, 25회 두 번 나오고요. 지금 조용해요. 하나 이제 나올 차례예요. 자, 좀 정리. 자, 부등법. 부등법에는 어떤 등기 의무가 있다. 표시의 등기. 얼마 이내? 1개월. 과태료 있다 없다? 없어요. 됐고. 두 번째 부특법. 부특법은 소유권 이전 등기. 그래서 첫 번째 쌍무계약은 60일인데 언제부터? 반대급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편무계약은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점. 또 이제 소유권 보존. 소유권 보존은 자, 기억하세요. 원칙은 신청 의무가 있다 없다. 신청 의무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내가 미등기인 채로 미등기 전매할 때 그때 계약 전에 등기가 가능했으면 언제부터? 계약한 날로부터. 그리고 계약한 후에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됐으면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그래서 기산점을 정확히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산점이 시험 나오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렇게 느낌이. 그래서 정확히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무조항은 꼭 아셔야 돼. 됐고. 여기까지가 이제 신청 파트였어요. 신청 받고. 자, 그 다음 이제 여기까지 하나 끝났고요. 그럼 두 번째가 이제 요거 와야 돼, 이제. 서류 파트. 자, 또 서류 파트고. 자, 서류는 우리 맨날 이렇게 했죠. 서류는. 자,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 그랬죠? 앞으로 정보 대신에 뭐다? 정보 대신에 서류. 그럼 이제 비교. 자, 이제. 자, 우리 책을 보면요. 서류가 보통 한 10개쯤 나와요. 근데 앞으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제. 자, 정보 대신에 뭐다? 서류. 여기 이제. 신청 서류와 첨부 서류 그 말이고. 대표는 이렇게 4가지예요. 대표는. 첫 번째, 등기 신청 정보는
간단히 말하면 뭐? 등기 신청서. 자, 두 번째, 등기 원인 정보. 등기 원인 정보는 간단히 말하면 계약서. 계약서. 등기 원인 정보니까 이렇게. 그다음 또 이제 자,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 필 정보. 우리 흔히 사회에서 이제 등기 권리증 그랬죠. 자, 권리증이 아니고 정식 명칭이 뭐다? 등기 필 정보. 이건요, 명칭을 그대로 기억하세요. 똑같이.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 필 정보. 이게 정확한 명칭입니다, 이제. 그럼 인감증명. 인감은 다 잘 아시죠? 이제 요만큼이 이제 단독 시험으로 단독 문제로 나오는 파트예요. 보시면 되고. 그리고 나머지 서류들은 그냥 뭐 이렇게요. 간단하게 어떤 경우인지 비교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서류 파트는 이제 4가지 위주로 보세요. 첫 번째가 등기 신청 정보. 두 번째가 등기 원인 정보. 세 번째, 자,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 필 정보. 그 다음 인감 증명. 4개가 이제 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고 나머지 서류 파트는 좀 줄을 쭉 긁 거예요. 그래서 제목. 제목은 이제 꼭 아셔야 돼. 하나씩 당연히. 자,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하세요. 정보 대신에 뭐다? 서류. 그렇게 이해해야 돼, 이제. 첫 번째죠, 이제. 자, 보세요. 첫 번째. 88페이지. 등기 신청 정보. 다시. 등기 신청 정보는 간단히 말하면 뭐? 등기 신청서. 첫 번째 요거 해야죠. 작성 방법. 근데 사건 하나 볼게요. 이런 사건 어때요? 이번에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을 앞으로 소유권 넘겨야죠? 그럼 이제, 자, 보세요. 신청서 작성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보세요. 만약에 갑이 을한테 자기 토지를 이렇게 세 필지 팔았어요. 한꺼번에 세 필지를. 10, 11, 12, 세 필지를 팔았다. 그러면 등기 신청서는 원칙은 몇 개가 나와야 돼요? 3개 나와야 돼요. 우리 원칙이 뭐니까? 여기 1권, 1신청 정보 주의니까. 근데 문제 한번 보세요. 지금 3개 사고 팔았죠? 3개 다 목적이 똑같아. 소유권이죠. 3개 다 원인 똑같아. 매매. 그리고 토지 3개, 관할이 동일하면 굳이 이거를 따로 할 필요가 없다죠. 그때는 한 개 서류에 부동산을 여러 개 적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뭐다? 이게 일괄 신청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여기가 이제 정답으로 뜨는 지문입니다. 이거 아셔야 되지. 그래서 이거 하나 외우세요. 자, 갑이 을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를 세 필지 팔았을 때 그때 이제 한 개 서류에 부동산을 여러 개 적을 수 있다. 이게 뭐다? 일괄 신청. 책 좀 보세요. 자, 동그라미 2번 일괄 신청 별표 딱 치고. 자, 옆에 봐요. 자, 첫 번째가 이제 요건이에요. 동일한 관할 등기소예요. 관할이 똑같아야 돼. 그럼 만약에 이 부동산에 관할이 틀리면 일괄 신청할 수는 없다가 되는 거지. 같아야 되고. 그 다음, 자, 쭉 가서 끝에 줄 그세요. 등기 목적과 등기 원인이 동일한 경우에. 여기 요건이 3가지예요. 자, 첫 번째가 이제 관할이 동일하되고, 등기 목적과 등기 원인이 동일한데. 됐고. 그 밑에 그 박스 있죠. 박스에서요. 자, 박스에서 첫 번째 점 별표. 자, 꼭 그 말이 와야 돼요. 같은 채권 담보를 위하여. 그 말이 와야 돼요. 그 말 빠지면 안 돼. 그래서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등기를 신청한다. 자, 그래서 포인트는 거기에요. 같은 채권 담보라는 말이 떠올라야 돼요. 사건 보세요. 여기. 자, 이번에 이렇게 했어요, 이제. A가 은행에 가서요. 자, 돈을 빌려왔어요. 100억. 자, 보세요. 한 100억쯤 빌리려면요. 담보는 얼마쯤 내야 돼요? 100억보다 훨씬 많아야지. 그치. 근데 이제 A가 100억 나가는 물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막 끌어모아야 돼. 자기 토지, 자기 건물 넣었어요. 부족해. 자, B의 토지, C의 건물 넣었어요. 자, 그럼 보세요. 현재 이 4개가 100억에 대한 한 개 담보죠. 근데 앞에는 A 거고, B 거고, C 거죠. 소유가 틀리죠. 근데 보세요. 어차피 100억에 대한 한 개 담보다 그 말이에요. 그때 이제 한꺼번에 같이 신청해라 그 말입니다. 꼭 그 말이 와야 돼. 같은 채권 담보인데. 그래서 그 문장은 시험에 2번 떴어요. 2번 나왔는데 2번 다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이제 포인트가 어디다? 같은 채권 담보일 때 그 말. 자, 밑에 이제 그 밑에 동그라미 3번, 4번 묶어놓으시고 10번 보세요. 이제 간인과 정정인이에요. 자, 간인이 뭔가 하면 봐요.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했죠. 자, 이런 거 어때요?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매도인도 여러 명, 매수인도 여러 명.
매도인, 매수인이 많아요. 자, 그럼 문제요. 신청서가 많아지겠죠. 근데 문제가요. 등기 신청할 때 신청서 이거 자, 빠뜨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해야 돼요. 보세요. 신청서를 이제 딱 모아놓고요. 앞장을 절반 접어. 이렇게 이제. 딱 접어요, 절반. 그럼 이제 여기가 앞장 뒷면, 여기는 앞장 뒷장 앞면이죠. 그럼 여기 가운데 도장을 땅 찍어놔야죠. 이렇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요거를 뭐라 불러요? 요게 간이. 또 이제 정정이는 뭔가 하면 서류를 쓰는데 글씨가 틀렸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글자를 이렇게 지우고 위에다가 이제 제대로 쓰고 도장을 땅 찍어야죠. 자, 요거는 뭐다? 요게 정정이. 정정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제 보세요. 자, 신청서 간인. 이제 간인은 보세요. 권리자, 의무자가 많아요. 그럼 요 간인은 누가 해? 법에는 그중 1인 돼 있죠. 자, 그중 1인인데 엄밀히 말하면 뭐예요? 각각 1인. 권리자 하나, 의무자 하나.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치? 이번에 3번 줄 읽으세요. 자, 간인. 이제 첫 번째 줄 뒷달랑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다수인데 그중 1인이 돼 있습니다. 자, 법에는 그중 1인 그랬어요. 엄밀히 말하면 뭐다? 각각 1인. 각각. 권리자 하나, 의무자 하나. 그래서 법에서 그중 1인 나오면 이제 맞는 말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무슨 뜻? 각각 1인 이렇게. 또 그다음 이제 정정인. 자, 이제 보세요. 서류를 쓰는데 글씨가 틀렸죠. 글씨를 지우고 도장 찍어야죠. 정정인. 자, 그럼 또 똑같아요. 권리자, 의무자 다수인이다. 그럼 정정인은 무관할이네. 이건 전원이다. 전원. 그래서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간인과 정정인은 달라집니다. 주체가 이렇게. 이것도 주요 포인트 됐고. 그럼 또 특이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박스 있죠. 신청서 문자. 거기서 두 번째 점 보세요. 두 번째 점이고 29회 기출 지문입니다. 자, 보세요. 서면에 적은 문자에 정정, 삽입 또는 삭제한 경우에는 글자 순을 난해에 적으며 문자 앞뒤에 가로를 붙이고. 이게 무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또, 자, 그 뒤에, 자, 줄 그세요. 이에 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자, 뭘 하라고요? 날인 또는 서명이죠. 이 문장이요. 29회 때 그렇게 나왔어. 날인하고 서명한다. OX. X예요. 날인이든 서명이든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돼. 또 봐야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글자를 이렇게 3개 지웠죠. 여기다 이제 가로 이렇게 쓰고요. 적어줘. 삭3 적어줘요. 삭3 뭐예요? 삭제 3글자 그 말이에요. 그럼 글자 이렇게 정정할 수 있죠. 그때는 이거 적어줘. 정3 이렇게. 정정 몇 글자? 3글자. 이 뜻이에요. 이건 의미 없으니까 그거. 그래서 이제 날인하고 서명이에요? 날인 또는 서명이야. 날인 또는 서명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렇게 시험 내면 안 보여요, 진짜. 미리 알아야 돼. 어떻게 내는지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일단 여기에 이제 소리 파트고 하나 말씀드리면, 자, 우리 시험 특징이에요. 우리 시험 특징은 자, 간인 정정이 여기에 원래 시험 나왔었어요. 계속 시험 나오다가 최근에 포인트가 이제 넘어갔어. 일괄 신청으로 이렇게 이제. 이것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제. 그 다음 또 보세요. 신청서니까 이제 어떻게 쓰는지 한 번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예요. 일반적, 필요적 사항입니다. 자, 필요적 무슨 말? 필요적? 꼭 적어라 그 말이죠? 근데 이제 보세요.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제 갑과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했죠. 그럼 제일 먼저 신청서에다가 부동산 표시는 적어줘야 돼 말아야 돼요. 그렇죠. 어디 토지, 어디 건물 표시. 두 번째, 등기 목적 적어야 말아요. 적어야죠. 등기원인과 연월일도 적어야 되고, 그럼 이제 신청인 적어야 되고, 그럼 이제 뭐 제출 연월일 또는 이제 관할등기소 표시입니다. 이제 됐고. 그래서 여기는 읽어보는 포인트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만약에요, 자 여기를 때려 죽여도 문제 하나 내야 되겠어. 그럼 이제 낼 수 있는 게 여기예요. 신청 인해가 난 거. 요거만 이제 하나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칠판 보세요. 이제 갑과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했죠. 갑과을이 등기하러 가야죠. 그럼 신청서에 갑과을에 뭐 적어요? 그럼 다 알고 있잖아. 성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그거 적어야지 뭐. 근데 이제 자연인들은 물어볼 리가 없지. 다 아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비교. 자, 우리는 법인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또 우리는 자, 비법인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등기할 수가 있죠. 우리는 등기 신청 적격을
자연인과 법인. 또 하나 비법인 사람 인정하니까. 그럼 첫 번째 보세요. 자, 법인 앞으로 등기할 때는 보세요. 법인에 뭐 적을까요? 법인에 명칭, 그다음에 사무소, 그다음에 이거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자, 이유. 법인은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법인은 이게 있어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라는 게 있습니다. 좀 이따 나와요. 이제. 적어주고. 자, 또 보세요. 그러면 자, 우리는 법인 앞으로 등기하는데, 자, 법인 앞으로 등기할 때는 등기 신청은 누가 했어요? 그렇죠. 대표자가 있겠지. 그럼 대표자에 뭐 적어줘요? 성명, 주소와. 아니, 없어. 요거만 적어줘요. 그래서 포인트야, 그래서. 자, 또 봐요. 우리는 보세요. 비법인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죠. 비법인에 뭐 적어줘요? 명칭, 사무소, 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쓰고. 그럼 등기 신청은 누가 했죠? 대표자나 관리인이. 뭐 적어줘요? 성명, 주소, 그치. 여기 들어와. 차이점이 이렇게 있다고, 지금. 그래서 시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똑같으면 안 물어봐. 달라야 돼. 이유. 보세요. 법인은 설립 등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법인은 실체가 명백불분명. 명백해요. 법인은 법인만 책임지는 거예요. 적어주고. 근데 보세요. 자, 등기 신청을 대표자나 관리인이 했죠. 그러니까 정말 대표자인지 확인을 해야 돼. 대표자에 뭘 적었어요? 성명과 주소를 적어주는 거예요. 확인 차원에서, 동일인 차원에서. 요건 안 들어갔어요. 근데 또 보세요. 문제는 비법인. 비법인은 설립 등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얘들은 실체가 명백불분명. 불분명해요. 그래서 일단은 비법인 네가 책임을 지고, 비법인 책임 못 지면 누가 책임져라? 대표자 네가 져라, 그 말이죠. 요게 들어왔죠. 요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장난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책 줄 거볼게요. 자, 일단 그 두 번째, 그 신청인에서 박스에서 두 번째 점 별표 하나 치고, 신청인 별표 치고, 신청인. 그 이제 두 번째 점 주세요. 자, 주름은 비법인 사단자일 때 뭘 적어라? 명칭, 사무소,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쓰고, 그 다음 줄거야 돼. 대표자 관리인에 뭐 적어라? 성명, 주소 외에 모두 주민등록번호까지 적어줘야죠. 그걸 잘 아셔야 돼, 이제. 그리고 또 제일 마지막 지문도 줄거야 돼. 제일 마지막 지문. 권리자가 2인 이상인데. 자, 보세요. 권리가 둘 이상이죠. 그럼 이렇게 해요. 공유인 때는요, 지분을 적어줘야 돼. 합유인 때는요, 합유인 뜻을 적어줘. 하나 문제. 그럼 공유는 뭘 쓰고? 지분을 기재하고. 합유는 합유인 뜻을 씁니다 했죠. 그럼 보세요. 합유는 지분을 왜 안 적을까요? 합유 지분 있어. 왜 합유가 지분이 없어? 있어. 자, 왜? 그치. 합유 지분은 처분이 안 돼요. 원칙은. 처분 못하니까 굳이 그 지분을 적을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거 아셔야 돼. 다시. 자, 공유인 때는 뭘 적어야 되고? 지분을 적어야 되고. 합유는 뭘 적어라? 합유인 뜻.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도, 그 문장은 우리 시험 단골 지문이에요. 잘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 신청인 파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읽어오시면 돼. 필요적이 뭐가 있는지. 그 다음 이제 하나 더 보면 여기 필요적 와 있죠. 자, 필요적의 반대말 뭐? 임의적. 자, 임의적이란 말은 무슨 뜻? 쓰든 말든 맘대로죠? 근데 조금 달라. 등기법은. 자, 볼게요, 이제. 옆에 가서 그 줄을 한번 거보셔야 돼. 자, 89페이지에서 3번에 2번 지문. 자, 줄 긋게요. 자, 등기원인 정보에 임의적 지상이 기재되어 있으면 신청 정보에도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야. 해야 한다. 자, 뭔가 보세요. 우리 흔히 다른 법에서는요, 임의적이란 말은 쓰든 말든 맘대로 그 말이죠. 근데 등기는 조금 의미가 달라요. 보세요, 뭔가 하면. 이제 갑과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럼 보세요. 매매계약서에다가요, 임의적 사항을 쭉 적어놨어요. 매매계약서에. 그러면 요건요, 보세요. 임의적 사항이죠. 신청서를 쓸 때, 자, 반드시 적어야 돼요? 적을 수도 있어요. 임의적 사항이니까? 아니야.
그게 특이해. 그게 뭔가 하면 보세요. 자, 임의적 사항을 계약서에 안 쓰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임의적 사항을 계약서에 적으면 이거는 신청서에 반드시 적어야 돼요. 좀 특이하죠. 그 문장이에요. 다시 보세요. 3번, 2번 좀 다시. 자, 등기 원인 정보에 이 원인 정보가 계약서 아니에요. 계약서에 임의적 기상이 기재되어 있으면 신청 정보에도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또 그 다음 이제 밑에서 따라서 원인 정보에는 기재되어 있으나 신청 정보에 기재하지 않으면 등기법 29조 5호에 해당되어 각하한다. 그거 외우실 필요 없고 특이한 거예요. 다시 자 보세요. 임의적 사항을 계약서에 적으면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기재할 수 있다. 기재하여야 한다. 조금 특이한 사항입니다. 됐고 그래서 그 다음 장 가시면 이제 신청서 양식이 있습니다. 이제 한번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읽으시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등기 원인 정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